프로이트는 꿈이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개인의 소망이나 욕망이 꿈을 통해 실현된다는 건데요. 꿈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실제로 꿈을 이용해 심리치료를 하기도 했죠. 물론 어린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으로 꾸는 아이들도 많고 성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 의도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모르는 꿈을 꾸기도 하죠. 프로이트는 이건 역시 무의식 속의 욕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아주 많은 꿈을 꾸지만 극소수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꿈은 렘수면 상태에서 활성화되는데요. 물론 렘수면이 아닐 때도 꿈을 꾸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꿈은 가장 활성화되는 시점인 렘수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렘은 빠른 눈운동을 뜻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렘수면에서 눈동자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이때 우리 뇌는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의 호르몬 분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 마비 상태와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속에서 날아다니거나 달리거나 활발히 움직이는데도 실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근육마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꿈을 꾸면서 실제로도 움직이게 되고 깨어있을 때와 같이 호흡도 고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목류병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면이 우리의 학습과 기억력에 관련이 있듯이 꿈 역시 그와 연결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이론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데요. 그중 쥐 실험을 통한 이론이 눈길을 끕니다. 컵을 거꾸로 세워서 작은 공간에 쥐를 올려놓은 뒤 그 주변을 물로 채웁니다. 그렇게 되면 쥐는 불안함이 커져서 얕은 수면을 하게 되고 렘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쥐에게 잠을 자게 하면서 렘 수면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냈는데요. 렘 수면이 분명 학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꿈의 작용은 뭘까요?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를 재정립하고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또 필요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시냅스를 끊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수많은 신호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신호작용의 부산물로서 꿈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대부분 아주 무의미하기도 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들, 때론 현실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기억을 강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는 끊어버리고 정보를 재정립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이미지나 또 정보가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꿈의 존재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꿈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해서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꿈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살면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뜻하는 꿈과 굉장히 닮은 모습인 것 같죠.